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확인된 의원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의원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방침이다,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섭 단체 5개 정당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도 감사원을 찾아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여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장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당 지도부에서 지금 거론된 의원 12명을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파악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다들 약간 이 충격 속에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 부동산 불법과 비리를 강력하게 근절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 권익위의 발표가 과연 수사기관이거나 사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 높은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고민이 아마 지도부께서 있으셨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각각의 지금 12분의 사안이 워낙 다 천차만별 달라서 또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받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12분을 단체로 이렇게 정의 내리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 즉각적인 특수본이나 여러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와 동시에 무제한 기간의 어떤 당원권 정지 정도의 조치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징계 차원은 아닌 거죠? 징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찌되었건 정치적 결단을 요청한 것으로 지도부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낮은 자세로 가까이 가기 위한 많은 세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 과정에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로서 본인들이 스스로 무소속 상태가 되어서 검찰 수사나 다른 특수본 수사 등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받아서 다시 명예롭게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어제 조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선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강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까지 있었죠.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것을 지킬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실행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선 놀라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의 입장으로 좀 더 본다면 블록버스터의 어떤 거대한 개혁과 번역 그런 변화를 기대를 했는데 약간 좀 B급 영화로 끝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 일부에서는 쇼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말 그대로 탈당 권유였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분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셨고 2분은 이제 비례대표니까 그냥 출당 조치하는데 인정을 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또 4분은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대표는 강수를 두었는데 의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블록버스터를 생각했는데 B급 영화가 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참여했느냐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이제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까지 할 것이냐. 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소명 절차 없는 탈당 권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당내 좀 갈등이 불거질 우려는 없겠습니까?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대표께서 아마 당사자들과 상의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과정과 절차가 보다도 좀 더 소명의 기회를 좀 더 보장했다면 많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국민의힘은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재보궐선거 전에 특히 LH 사태가 났을 때 여야가 공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으로 국민들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조치로서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음주 측정 거부 같은 행태인데요. 여야가 공히 국회의원 중에 부동산 투기가 있는지, 불법과 비리 의혹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스스로 거절하시고 음주 측정 거부하신 거거든요.
이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측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한 정당이 저희 보고 B급 영화다 뭐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한번 국민의힘 이 102명의 국회의원분들 전수조사를 꼭 하시길 바라고요. 이 바라는 과정에서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 조사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걸 만약에 이 현행법을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사원법에 국회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원은 행정부 기관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감독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데 좀 그런 부분은 법을 모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신 건지 본인들께서 좀 더 스스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감사원법을 찾아보니까 그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감사원법 24조의 직무감찰 대상에는 국회의원이 지금 뭐 제외다라는 말은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 감찰 대상이 아닌 직무감찰에 대한 걸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더불어민주당도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요청한다라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공정한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그 물타기를 하고 시선 흐리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는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전수조사 해야 된다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고요. 지금 102명의 국회의원들은 선출된 당 지도부에게 저희가 제안을 하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출직까지도 전수조사하자라고 저희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겨레에도 보니까 꼼수카드 꺼낸 뭐 국민의힘, 국민 우롱하냐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저희 국민의힘을 자꾸 조롱하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저희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는 건가요? 감사원 전수조사에 대한 의뢰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대상에 대한 직무감찰 대상에 대해서 제외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건 권익위도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곳은 감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기현 의원님께서 감사원에 질의를 한 자료인데요. 이 국회의원 직무감찰이 가능한지 또 부동산 관련된 전수조사 가능한지 감사원 조사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넣었고요. 감사원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온 건가요? 예, 2021년 6월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고 좀 지도부께서 좀 결단을 거기에서 하셨으면 핵심은 좋겠고요. 직무감찰 또 감사원에 뭐 어떤 전수조사 요청을 하시기 전에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여러 가지 전수조사에 대한 이 서명 서식이 있습니다. 만약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대신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의원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좀 읽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요. 네.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 관련해서 송기현 의원실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국회의원의 직무감찰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과 감사원에서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 가능한지 판단 여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법 제24조에 의해 따르면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이 국회로 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도 계속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직무감찰 대상과 조사 의뢰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가요? 저희가 네. 감사원 조사 의뢰를 한 거고요. 직무감찰이라는 거랑은 다르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타기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권익위에 이 감사를 하신 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선권 분립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부의 행정 기능을 감시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국회가 존재하고요.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 관리, 감독하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사원 등을 또 국정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이 재산 신고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감사 조사 의뢰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공수처 수사 의뢰를 하십시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아마 충실히 잘 수사하시라 봅니다. 정말로 진정성 있게 국민들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 부동산 비리를 정말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노력과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개인정보보호법 서명하셔서 공수처에 제출하시든 권익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기본적인 이 부분- 저희는 뭐 서명 같은 건 이미 다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3법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공을 떠넘기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저희도 저희가 알아서 전수조사 받을 겁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만 제대로 보여주시면 되는 것이죠. 저희 지금은. 2달 전에 저희는 다 조사 의뢰했습니다. 네, 거기에 근데 따라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안 하고 송영길 있어서 대표 말씀드린 저희는 거 끝까지 아닙니다. 안 한다고 한 적이 없고요. 저희는 하겠다라고 빠른 시일 말씀을 내에 하시면 드렸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만 제가 이 부분은 좀 그 허 의원님께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직무감찰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원으로부터 전수조사 의뢰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답변은 아직 안 온 거죠? 네, 여당에서 허락을 하고 여당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는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만 사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관련 규정이 여당의 허락을 받아야지 조사 의뢰가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인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감사원에서 합니다. 예. 감사하시겠다고 답변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2시 국민의힘의 반에 국회의원분들께서는 감사원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받으실 예정이세요? 받겠다고 하나요? 예, 하겠다고 저희는 모두 조사를 다 허락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원에서 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이 어쨌든 행정기관인데 공권력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행위를 하게끔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럼 감사원도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그 그게 부분에 대한 건 가능한 일입니까? 감사원에서 결정을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러면 결정을 하시겠죠. 일단 지금 그 계속 그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면 일단 감사원에 계속 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고 네, 저희 2시 반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원의 답변을 보고 감사원이 조사를 못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네, 저희는 추진하겠다는 전수조사 말씀이죠. 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예. 예를 들면은 공수처에게 민간인을 조사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수처는 이 법적인 근거가 이 공공기관의 설치 근거가 대상이 그리고 범위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감사원은 행정부 공무원을 네. 감사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인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입법부 공무원이 감사 대상이거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장 의원님 말씀이 조금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 허 의원님한테 기회를 좀 드릴게요. 일단 감사원에 의뢰를 했으니까 감사원의 답변을 좀 기다려보고 네, 추후에 네. 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정치권에서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에 앞서서 당권 주자를 뽑는 경쟁이 한창인데 예상보다 투표율이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감사원에서는 좀 고무적입니까? 그럼요. 많이 행복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이 어떻게 변할 거고 이것은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치권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까,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까지 고민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네. 지금 투표율 높게 나오는 건 누구에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누구라고 하시면 정권 누구 주자 가운데요? 네. 예. 글쎄요,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투표율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 당이지만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아마 행복한 고민과 더불어 불안한 우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셨으면 이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 등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리라 보고요. 어찌되었건 이준석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9년간 이준석 후보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정견을 끊임없이 밝혀왔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소위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탄핵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중진분들에 대한 이선 후퇴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요구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다선 중진 의원님들의 좀 의정 활동이 다시 한번 이 보수 우리 또 국민의힘 당원분들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과정을 단순하게 뭐 행복하게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스스로 또 이 과거를 좀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D-2일 앞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할지, 나경원 당대표가 탄생할지, 주호영 당대표가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이 앞으로의 대선 정국에서 여러 가지 뭐 유승민 호 버스만 출발할지
혹은 다른 사람도 다 태울 수 있는 버스가 출발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출발 시간이 거리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한 버스만 한 장소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다른 후보들은 동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 서초에서 출발한 버스가 어떻게 송파에서 출발한 버스가 광화문에 도착하는데 같은 시각에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 저희도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행복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한다는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장 의원님은 모든 것을 다 네거티브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아니, 뭐 우선 제가 행복한 개인적으로 고민이라고 흥미진진하게 했던 보고 것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고요. 예. 그것은 중진이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행복한 고민이었던 건 5분 당대표 다 누가 돼도 걱정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을 뽑아야 될까 때문에 고민했다. 그리고 또 최고위뿐만 아니라 청년 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되게 자랑스러운 그 후보들이 나와서 고마웠다라는 거고 또한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그 요청 그리고 당원들의 요청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아 진짜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그 부분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네. 긍정적으로 정치를 우리 스스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좀 간단하게 이 질문을 공통으로 하나 좀 드릴게요. 두 분 모두 젊은 의원분들이시니까 이렇게 신진돌풍이 불거지고 있어서 네. 대선 관련해서 나이 제한, 그 40세 나이 제한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먼저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좀 뭐 듣겠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같은 경우는 뭐 군부 독재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나이로 정치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또 40세란 기준이 어떠한 도덕적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개헌 사항이라는 것이 더더욱 부끄럽습니다. 다만 이와 더불어 사실 이제 대통령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이 현재 이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이 차이들 뭐 선거권은 만 18세라면 피선거는 만 25세라든지 혹은 정당법상 유권자만 정당의 당원일 수 있다든지 혹은 이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춰서 보다 더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한다든지 다양한 이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현행 법률로서 이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유독 대통령 피선거권에만 좀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고요. 뭐 저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국민이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뭐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도 몇 달 전에 21세, 21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게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세 미만으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우리 장 의원님 말씀대로 원포인트 지금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게 이렇게 뭐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첫 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잠깐 그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제가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소위 사정기관의 장이 임기 만료 이후에 직후에 바로 이렇게 정치권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라든지 혹은 국정원장이 바로 직후에 이렇게 정치권에 대권에 그것도 기웃기웃 하는 경우가 없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안타깝고요. 아마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권력기관들,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이 이제 앞으로 대권을 노리는 그리고 자신이 대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공직 직무에 영향을 미칠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얼마 전 정진석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10원짜리 발언 덕분에 이 본인의 이 장모께서 10원짜리 한 장 뭐 피해 주신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여기 발언 이후에 또 측근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 조급하거나 불안한 어떤 심리가 좀 엿보이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아마 조만간 전당대회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시겠지만 저희는 좀 더 그 시기가 좀 늦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등으로 각종 이벤트들을 좀 나열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이준석 만약 당대표가 유력하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시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지금 이 국민의힘 자체의 쇄신의 동력이 내부에서 만들어지다 보면 결국 이 구심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원심력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현재 야권의 탑3는 사실 다 국민의힘 후보가 아닙니다.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한 분도 이 국민의힘 소속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심력을 바탕으로 해서 빅텐트론이든 제3지대 창당이든 여러 가지 안들을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된 마당에 국민의힘에 정말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니까요. 윤석열 전 총장은 또 고민도 깊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이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교수님이 국민의힘 초선 모임의 강사로 초대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지금 간사로 있는 명불허전 보수다에 다음 주 수요일에 강의를 하러 오십니다. 우선은 그 아버님이신 이종찬 관장님 오늘 제가 아침에도 축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기념 행사가 있어서 저희 명불허전에 오셔서 강의도 하시는 인연이 있어서 제가 그 아드님이신 교수님 한번 초청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오셔서 우리 그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네. 결국 지금 국민의힘으로의 입당의 무게를 두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가면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기반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는. 근데 그 정치 기반 가운데 초선 의원들이 힘을 보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여쭤봐야겠죠. 우선 교수님이 오시는 거지 윤 총장이 오는 건 아니니까. 우선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서 하나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은 워낙에 측근들이 많으셨는데 직접적인 발언하는 걸 듣게 돼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의 의사를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시간표가 있다. 국민들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라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시간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윤 전 총장을 사실 대선 후보로 만든 건 저희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좀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와서 대선 준비를 하는 게 100일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저 메시지를 보면서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오시는 이제 측근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니까요. 한번 Q&A 시간에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 의원님 말씀이 좀 기셔서 추가적으로 좀 허 의원님께 시간을 좀 드렸다, 공평하게 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두 분 말씀을 듣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현안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